BTV 뉴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민선 8기 반환점을 둔 각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계획을 점검해보고 있습니다. 민선 8기 2주년 특집 대담. 오늘은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이재준 수원 특례시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민선 8기 절반이 지났습니다. 네, 벌써 훌쩍 지났습니다. 예, 지난 2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0점 만점의 점수로 이렇게 평가를 하라 그러면 노력은 뭐 90점, 100점 거의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근데 성과는 아직 미흡한 게 좀 많습니다. 아직 도달하지도 못한 게 많고요. 그래서 뭐 5, 60점 토탈하면 결국은 뭐 50%, 60% 정도 했는데요. 전반기 50%, 60% 했으니까 나머지 후반기 최선을 다해서 100% 채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반기 성과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취임하시면서 4년은 이 수원시의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일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경제에 올인하겠다 그런 네. 의지였는데 지난 2년 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요? 저는 수원 사람입니다. 수원에 40년간 살았기 때문에 고향과도 같아요. 40년간을 수원을 지켜보면서 시정도 최근에 많이, 부시장도 5년을 했고 또 연구도 했고 시민활동도 해서 수원이 역사적 단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으로서 해야 될 것은 수부도시 수원, 행정과 경제의 중심지였는데요. 그때 수부도시의 자존심을 다시 찾아야 되겠다라는 목표로 경제특례시를 주창했습니다. 기업을 새롭게 유치하고 또 지원하고 그래서 또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골목시장을 부흥시켜야 되겠다라는 전략으로 경제특례시를 외쳤는데요. 특히 경제특례시를 위한 방안으로 새로운 첨단 산업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을 해서 지금까지 8호 기업을 유치했고요. 또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지역 상권 보호도시를 선포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꾸준하게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취임하시고 첫 번째 결제가 대기업 등 첨단 기업 유치라고 하셨는데 기업 8곳 정도 유치하셨다고요? 네. 성과가 좀 있었네요. 저희가 예전에는 14개 대기업이 있어서 전국이 자랑스럽게 부러워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제도, 수도권을 규제하는 법,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는 법이 4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네. 그 법이 이렇게 작동이 되다 보니까 특히 과밀억제 권역에 있는 수원에 있는 기업들이 좀 숨통이 조여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싸고 넓은 다른 곳, 지방으로 가거나 기업 해외로 나가는 통에 14개 대기업이 지금 4개밖에 안 남았다라는 위기의식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재정 자립도도 조금 하락했고 그래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치기 위해서는 나가 있는 기업을 유치하고 또 새로운 기업을 생성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기업 지원과 또 유치에 올인을 했는데요. SD 바이오센스라고 바이오 기업,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 연간 4조 매출을 하고 있는 기업을 1호 기업으로 유치한과 동시에 최근 8호 기업, 반도체 기업까지 반도체, AI, 바이오 이렇게 세 분야에 집중해서 첨단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예. 얼마 전에 안양에서도 온 기업이 있었죠. 예. 예. 배합하시더라고요, 안양에서. 네. 경제와 함께 또 우선적으로 좀 하겠다 하셨던 공약이 수원 군공항 이전 추진인데 네.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녹록치 않고 해결 방안 어떻게 보십니까? 경기 남부권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이 군공항 문제, 특히 수원 사람들은 군공항 문제가 가장 큰 관심입니다. 지난 7, 8년 동안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사실 답보의 상태에 있어서 답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수원 군공항 이전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냐? 경기국제공항과 통합해서 새로운 비전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슈와 내용이 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경기국제공항의 문제는 많은 연구 보고서 또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반도체 전 세계 생산 물량이 4분의 1이 이 경기 남부권에 있습니다. 반도체 국가죠. 그리고 바이오 산업도 이제 계속 강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바이오, 특히 최근에 또 일어나는 AI 같은 것들은 물류 기지가 참 중요하고 물류 수출의 수단이 중요한데 과거에는 배로 가니까 2, 3개월, 3, 4개월 걸렸는데 이제는 비행기로 하루 이틀이면 이제 공급을 하는 시대가 됐어요. 특히 이 새 반도체, 바이오, AI 같은 것은 하루 이틀 사이에 승부수를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천 공항이나 김포공항이나 자랑스러운 우리 두 공항이 있는데 수도권에 뭐 20, 30년 내에 포화 상태에 이릅니다. 앞으로 많은 여객 수요도 증가될 거고 이 물류 수출의 수요도 증가돼서 경기 남부권의 수도권 전체에 새로운 제3의 공항을 유치하는 것이 여러 가지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 남부권 민군의 통합공항은 비용도 국가가 들지 않아도 됩니다. 수원의 이전 비용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요. 그 이전 비용의 또 절반은 이전하는 지역의 기반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여러 여건이 좋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광주공항 또 대구에 있는 대구공항과는 좀 상황이 다른 수원만의 독특한 수도권의 공항이기 때문에 지금 시작해서 논의를 시작하면 충분히 도달할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민간인이 서로 모여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면 정치적 문제를 조금 떠나서 실질적인 이해득실을 따지고 근본적으로 국가가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을까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그 이전하는 지역과 이전 지역이 힘을 합쳐서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특단의 여러 경제 발전을 도모한다면 국가 발전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타당성에 대해서 긴 시간 할애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네. 한 가지 눈에 띄는 그 정책들이 보이는데 수원하면 새빛이라는 말이 들어간 이런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정책들이 이것이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이 슬로건 줄임말 한자씩 따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좋은 정책들 좋은 반응 얻고 있다고 하는데 성과가 어떻습니까? 세비 시리즈가 지금 수원의 새로운 정책 브랜드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시민들이 그걸 선호해서 정책화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 수원의 민선 8기 새로운 비전이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입니다. 이걸 줄이면 새롭게 빛나게인데 더 줄이면 세빛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빛 시리즈가 주요한 정책의 브랜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소개하면 제일 먼저 세빛 민원실, 혁신 민원실이라고 굉장히 칭송받고 있는데요. 1층의 시청을 아주 새롭게 단장을 했어요. 이것이 수목원인가 쉼터인가 이럴 정도로 아주 단장을 하고 민원인들을 맞이하고요. 그 안에 시스템으로 25년 이상의 베테랑 공무원들을 배치했습니다. 오시면 그 베테랑 공무원들이 1대1로 민원을 상담해 주고요. 상담 결과를 갖고 본인들이 직접 공무원들이 민원을 해결하러 공직자들을 만나러 다닙니다. 그렇게 결과적으로 보면 민원인들은 상담하고 그 안에 쉼터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있으면 금방 민원이 해결하는, 특히 복합민원일 때 이게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벤치마킹도 전국에서 일어나고 중앙부처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요. 올해 행정안전부가 혁신 모델이다라고 대상을 주셨어요. 그런 만큼 인정을 받고 있고요. 그 외에 민원도 이렇게 찾아가서 민원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시민들이 이제 일터에 사무터에 바빠서 못 찾아뵙는 분들은 핸드폰, 모바일로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정책도 제안하고 민원도 내는 세비톡톡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지금 벌써 10만에 가까운 참여자가 있고요. 조만간 이거를 지금 지역 앞에 70만, 80만이 들어가 있는 지역 앞과 결합하면 순식간에 인구의 3분의 2가
이 세비톡톡과 연결돼서 온라인으로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도구로 만든 세비톡톡이 또 대표적이고요. 뭐 그 외에도 세빛돌봄이라고 지역에 우리가 미처 발굴하지 못한 사회적 약자 그런 계층을 세빛돌봄이라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많은 사람들이 발굴하고 그걸 지원해주는 세빛돌봄 시리즈가 있고요. 또 세빛하우스 등 다양한 세빛 시리즈들이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예. 네, 지난 7월에 네, 수원 대전환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맞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 선포가? 이제 세계적인 대전환도 있어야 되지만 기후이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도시별로도 전환의 시대가 왔다고 봅니다. 근데 특히 수원은 이 대전환에 걸맞다라고 생각해서 오랫동안 연구자였고 그걸 실천하는 실천가였기 때문에 수원을 많이 연구하고 들여다본 결과 수원은 그동안 두 번의 대전환이 있었어요. 삼국 시대부터 매홀부터 시작한 지명이 있던 것처럼 수원이 역사적으로 쭉 발전했지만 첫 번째 대전환이 정조대왕이 계획도시 만든 최초의 신도시로 수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첫 번째 대전환이 일어났고요. 도시의 골격이 좀 갖춰졌죠. 두 번째 대전환은 1949년도 처음으로 수원이 도시의 승격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75년이 지났는데 5만의 수원이 125만의 수원으로 증가하는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물론이고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전환이 없으면 이 상태로 가면 이제 10년, 20년 내에 수원은 늙어가는 도시로 전락합니다. 경제도 좀 늙어가게 되고 주거와 삶의 형식도 전락하게 돼서 지금이야말로 전환의 골든타임이다 생각해서 시민 여러분 이제 세 번째 대전환을 해야 될 때입니다. 전체 지구적인 측면에서 기후위기의 대전환을 맞이해서 변화를 도모하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도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간 대전환, 경제 대전환, 생활 대전환 이렇게 세 가지를 주창해서 시민들께 7월 달부터 9월 달까지 보고를 드리고 또 이해를 구하고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예. 333이네요. 세 번째 전환의 시기에 세 가지 분야. 네. 분야별로 보면 먼저 이 공간의 대전환을 말씀하셨어요. 네. 공간을 어떻게 전환하시겠다는 겁니까? 정조대왕 이후에 계획도시 수원이 그동안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도시가 잘 발전돼 왔죠. 평면적 확산 발전이었습니다. 이 상태로 보면 이제 땅이 없다, 더 개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전문가, 도시계획 전문가입니다. 저는 입장에서 오랫동안 30년간 도시계획을 실천한 학자이자 실천가로 보면은 이제 평면적 확산의 도시보다는 수직적 도시, 압축적 고밀 도시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또 세계적인 도시 발전의 트렌드입니다. 15분 도시가 그런 걸 주창하는 이론적 근거가 되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수원이 절호의 찬스가 생겨납니다. 왜 그러냐? 그동안의 사통팔달의 도시로 도로를 중심으로 그동안 인식을 했는데 3년 뒤, 5년 뒤면 철도를 중심으로 하는 사통팔달의 도시가 됩니다. 그동안 1호선 전철과 또 분당선, 신분당선, 수인선 이렇게 전철이 있어서 지금까지 14개의 전철역, 역세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3년 내지 5년 뒤 이후 되면 2배로 증가됩니다. 인동선이 새로 생기고요. 신분당선 연장선이 생기고 또 새로운 경기 남부 광역철도 선이 또 생깁니다. 그러면 거의 14개의 2배 가까운 새로운 역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30여 개 가까운 역을 중심으로 고밀 압축 스마트 시티를 만들자라는 것이 공간의 대전환입니다. 그걸 통해서 역세권 개발을 하면 그동안 원거리 일터, 원거리 문화와 스포츠를 즐기던 것을 가까운 데서 압축 고밀해서 이룰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수원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 수 있는 전략적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경제 대전환은 예. 반도체 중심의 수원이었습니다. 삼성전자 본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죠.
근데 반도체도 계속 발전을 시켜야 되겠지만 새롭게 첨단으로 여겨지는 바이오, AI, 또 에너지 이런 측면도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특히 연구 중심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이 있습니다. 올해 6월 달에 한국지역경영원이라는 기관이 전국의 살기 좋은 도시를 평가를 했더니 수원이 당당히 2등이 됐습니다. 그건 그동안 수원의 여러 가지 문화, 스포츠,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졌고 또 그만큼 살기 좋다는 걸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런 도시에서 연구하기를 연구자들은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소가 수원에 오기를 원합니다. 서울도 가깝고 또 다양한 문화 인프라도 있고 교육 인프라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위해서 50만 평의 첨단 연구 용지를 공급할 계획이고요. 또 금융 측면에서도 3천억의 세빛 펀드 공급할 예정이고 융자도 한 3천억을 준비해서 새로 들어오는 기업과 있는 기업들에게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경제 대전환을 또 지역의 소상공인도 물론 동참을 합니다만 경제 대전환하고 생활 대전환도 역시 새로운 생활 양식으로 좀 우리가 누렸던 문화와 스포츠를 중심으로 또 우리의 생활 양식을 중심으로 대전을 하자라고 호소하고 또 그런 계획도 발표하고 그랬습니다. 예, 시민들께서 이해 폭을 좀 넓히기 위해서 많은 설명과 홍보가 좀 필요하겠어요. 네, 예, 공감들은 많이 하실 것 같고요. 공감들도 많이 하고요. 적극적인 참여 의사와 또 스스로 스터디 그룹도 만들고 예. 함께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큰 프로젝트인데 이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뭘까요? 말씀드린 대전환, 수원의 대전환은 경제, 공간 또 생활인데요. 가장 근본적인 거는 이걸 뒷받침해주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시키는 겁니다. 규제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중앙 정부에 건의할 규제, 또 우리 스스로 규제 완화를 해줘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중앙 정부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같은 과밀 억제 권역에 속한 수원시 같은 도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40년 된 이 규제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자라는 주장을 13개 지자체가 지금 같이 공동으로 제가 대표회장을 하고 있는데요. 호소하고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결합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앙정부에 건의할 규제를 완화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 또 생활에 일반적으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공간이나 생활이나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대전환에 걸맞는 규제 완화가 필요합니다. 그건 지금 규제혁신 대위원회가 설치돼서 올 9월까지 1차로 10월부터는 또 2차로 발굴하고 검증하고 그래서 스스로 완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서 말씀하시긴 하셨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성과 그리고 남은 2년의 목표 이런 것들을 보자면 달성률을 한 50% 정도 좀 보셨는데 남은 2년 동안 남은 50%, 100% 채울 수 있으실 것 같으십니까? 제 열정은 또 제 욕망은 그렇게 채우려고 노력을 하죠. 예. 근데 뭐 사람이 하는 일이라 예. 100%까지 가면 좋지만 그렇게 못하더라도 그 여지를 또 시민들께 여쭤보고 어떻게 하면 더 완성할 수 있는지 저는 도시의 완성은 시장이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은 구성되고 있는 구성원들, 시민들이 어떤 욕구와 방향을 갖고 있느냐. 저는 그 욕구와 방향을 잘 읽고 추진하는 것이 정치인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시장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은 시민들과 대화하고 또 제가 말씀을 올리고 들어보고 그래서 그걸 결집시켜서 목표와 방향과 비전을 한 곳에서 같이 가십시다라고 호소하고 또 노력하고 그러면 100% 가까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남은 2년 열심히 하셔서 목표하셨던 바를 이루시고 말씀하신 수원시 구성원들, 시민분들이 네. 이런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싶다.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뭐 늘 옆집 아저씨로 저를 칭하기를 좋아해요.
옆집에 있는 막걸리 좋아하는 배 나온 아저씨, 그런데 수원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식되고 싶으면 좋은데요. 그런데 특별히 또 시민들과 소통을 잘하는구나, 이렇게 인식되고 싶어요. 왜 그러냐? 정치와 행정은 가장 근본적으로 소통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그룹 내 소통과 시민과의 소통, 이런 걸 잘해야 그분들의 생각을 읽어서 그걸 잘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경험과 지혜를 잘 결합시켜서 올바른 방향으로, 또 조금 더 효과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인데, 그런 소통을 잘하고 또 옆집에 있는 아저씨처럼 친근한 이미지로 언제든지 말을 걸 수 있고 대화를 걸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를 원하고요. 또 그렇게 노력해서 좋은 민주주의, 더 나은 삶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옆집 아저씨 이재준 시장께서 알려주시는 다가오는 가을 축제, 수원의 축제 직접 말씀해 주실까요? 너무 많은데요. 수원은 가을 축제의 계절 도시입니다. 그동안 많은 우리 시민 구성원들과 공직자들이 잘 만들었고요. 또 새롭게 발전하는 축제도 많은데, 우선 가장 대표적인 축제가 10월에 4, 5, 6에 일어나는 수원 화성문화제죠. 수원 화성문화제는 벌써 61번째를 자랑하는 대표적인 대한민국 축제인데요. 올해는 글로벌 한국이 대표 축제로 지정받기도 했습니다. 또 지원도 받았습니다. 올해 4월 5일, 6일에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에 여러분들 많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가장 하이라이트는 결국 정조대왕 능행차입니다. 거의 3,000명 이상의 시민들도 참여하지만 주변에 한 10만 명 이상의 관중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필요하시다면 여러분 그 참여 행렬에도 참여하시고요. 또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공연도 즐기시면 좋은데, 저는 이 정조대왕 능행차를 유네스코 수원 화성과 같이 유네스코에 다시 등재하고 싶어요. 수원 화성은 유형 문화재로 지정을 96년도에 받았잖아요. 능행차는 무형 문화재로 지정을 받아서 앞으로 우리 생활 대전환의 가장 중심축으로 삼고 싶고요. 그 외에도 재즈 페스티벌 등의 많은 축제들이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조금만 검색하고, 저희도 정보를 많이 제공합니다. 찾아보시면 이 가을 풍성한 축제와 함께 행복한 삶을 유지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남은 2년 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친근한 옆집 아저씨 이재준 시장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BTV 경기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